네 번째 질문은 정인데 선한 일을 하라. 나쁜 짓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장자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장자. 왜 이게 장자 그림이 있나? 이게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텐데 아까 말도 전부 다 뭐예요? 이제 법에서 나오는 법구경이라든지 무슨 경전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했는데 이 장자가 불교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연기라고 있잖아요. 연기라는 것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그것이 이제 연기론인데 이 장작한일이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장자가 하신 말씀 중에 이곳은 저곳이 되고 저곳은 이곳이 된다. 내가 이 말한 이곳은 우리 저쪽에 멀리 있는 상대방이 볼 때는 뭐지? 저곳이죠? 상대방이 있는 이곳은 난 저곳이에요. 그래서 이 장자의 그림이 그려져 있나 싶습니다. 옳다고 생각한다면 나가 싸워라. 그 어떤 자기의 경험이 있는 하니까요. 어릴 때 내가 싸움에 지고 들어오면 어머니가 부모님 물어보신대요. 자, 너가 왜 싸웠느냐? 너가 옳다고 생각해서 싸웠느냐? 너가 옳지 않아서 너가 싸운 이유가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정말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나가서 싸우고 오너라. 라고 부모님이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옳은 거라면 자기는 끝까지 해야 되고 옳지 않다면 자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영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때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이렇게 하면 쉽고 저렇게 하면 어렵다.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 그게 자기 판단 기준이다. 경영자로서 쉽고 어려움이 자기 판단 기준이 아니고 옳고 그름이 판단 기준이다. 잠깐의 고통이 두려워 그 고통을 영원히 유의하고 외면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다.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비록 어렵더라도 그 길로 가는 것이 리더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 그 네 번째 주장하시는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 항공을 자기가 이제 맡았을 때 모두 인류대학을 나온 엘리트 계층이 하고 있더라. 앉아가지고 탁상공론, 머리 좋은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경영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현장 경험 없이 머리로만 계획을 짜고 현장에서 땀을 흘린 적이 없는 사람은 경영을 해서는 안 된다. 왜? 이 사람들이 고객의 마음을 알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고객을 대면해서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경영에 참가하도록 해야 된다. 고객의 마음에 닿지 않으면 그 어떤 일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마음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있는 직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경영하는 것은 그겁니다. 나는 직원들의 마음을 얻고 직원들은 고객의 마음을 얻고 그래야 그 회사가 잘 된다. 이것이 마음 개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일본 항공은 바로 좌절하지 않는 한 꿈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도 이제 책으로 나온 거고요. 결국 성공 전략이라는 게 뭐겠어요? 마음 개혁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은 본인인데요. 여기 또 이제 바로 일체 유심조가 나옵니다. 일체 유심조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낸다. 흔히 일체 유심조를 설명할 때 잘 인용되는 예가 이겁니다. 일수사견이라고 있어요. 물은 하나인데 견해는 네 가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물을 볼 때 여러분 뭐라고 느낍니까? 이 네 가지 그림 중에. 자, 마시는 물,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호수, 피고름, 이거는 집. 같은 물을 보더라도 네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이거죠? 하늘에 계신 신들은 물 마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로 봐요. 피고름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물을 보면 피고름이다. 누구겠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 집으로 보는 것은 누굴까요? 집으로 보는 사람은 물고기. 그렇잖아요? 물고기 집으로 볼 거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집이니까. 그래서 이게 일수사견이에요. 결국 마음에 따라서 내가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천상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악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물고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일체유심조예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그래 우리가 일체유심조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사람은 그것을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교세라가 의료용 인공무릎 관절을 정부 허가 없이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매스컴에서는 그 교세라 같은 그룹이 이렇게 정부의 허가도 없이 더군다나 의료기기를 만드느냐 이거죠. 의료기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잘못했다는 거 지금 환자들이 다치게 되는 거고 환자들한테 불편을 주고 매스컴에 이제 집중 비난을 받았고 그래서 열심히 자기가 사과를 했지만 연일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몸과 마음이 지쳐 노선님에게 상담을 한번 청해봤어요. 그때 노선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잘된 일이네요. 자기는 정말 떡밥이었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재난이 닥쳐올 때는, 이렇게 재난이 닥쳐올 때는 뭐예요? 업이 사라지는 겁니다. 당신이 옛날에 지은 나쁜 업을 이런 재난이 닥쳐오면 이래 가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된 일 아니에요? 과거의 업이 사라진다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일로 업이 없어지는 것이니, 이렇게 뭐 비난 좀 당해가지고 당신이 좀 고통스럽지만 이 정도 해가지고 당신이 과거에 지은 업이 소멸된다니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오히려 축하할 일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이 사라진다니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오히려 자기는 기쁘다 이거죠. 우리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어떻게 사고를 당했을 때, 야, 그만해도 다행이다. 그래서 오히려 큰 사고를 내가 오히려 더 피해가는 길이다. 큰 사고 대신 내가 이게 조그만 사고를 당했구나.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잘못돼야 되는 것은 실패하고 좌절이 아니라 성공과 칭찬이다. 성공하고 칭찬해가지고 자기 오만한 마음을 가지면, 성공해서 오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내가 인생을 실패하는 것이지, 실패해가지고 좌절 겪는다 해가지고 내가 인생을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시고, 두 번째는 마츠시타 전기 산업에 이제 납품을 했어요. 그러니까 납기와 품질에 대한 요구 사항이 매년 높아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격 인하해달라. 흔히 우리 신문에 많이 보잖아요. 갑질한다. 응? 대기업들이 중소기업한테 품질은 높아가고 가격은 낮춰라.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들이 정말 못 살겠다. 납품업체는 갑질이라고 불평했지만 자기는 뭐예요?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 값은 낮추고 품질은 자꾸 높아가지만 그래도 매년 꾸준히 자기 기업한테, 교수들한테 납품을 받아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그래서 자기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빛을 발했느냐? 이렇게 계속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올라가니 그것이 경쟁력이 돼가지고 미국 진출할 때 자기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서 진출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예요? 마음이 일체유심전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불교에서는 또 뭐를 많이 강조합니까? 인연이라는 게 뭐예요? 연기라는 것이 바로 인연이에요. 연기.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런 인연을 갖다 자기가 이야기하는데, 초등학교 때 선생님은 중학교 시험 2번 실패했지만 끝까지 선생님이 자기를 사립학교로 진학시켰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집안 형편상 직장을 구하려고 그랬는데 결국 선생님이 대학으로 가라. 그래서 대학에 갔고, 대학에서 만난 교수분은 졸업 논문을 높이 평가해주고 취업도 시켜주고, 그리고 또 취업한 후에 직장 상사의 갈등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외국으로 파키스탄을 가겠다 했더니, 그래도 너는 일본에 나와서 연구를 해라 라고 해서 이 세 사람의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자기는 좋은 인연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본 말이에요. 우리도 과연 누가 나의 좋은 인연이 있었는가, 저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에서도 교수를 하면서도 한 사람이라도 나를 인연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교수가 싫었었어요. 교수. 왜 교수가 싫었느냐? 그러니까 우리 대학교 동창들은 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교수한테 질문을 하면 스마일, 웃음만 짓고 있어요. 스마일. 답을 못해요. 이해를 합니다. 경영학과라는 것이 그 당시에 처음 생긴 학과이기 때문에,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참 실망한 게요. 내가 이거 서울 상대 말이야. 이거 정말 내가 부기의 원리라는 과목이 우리 대학교 1학년 때는 교양과정부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배운 영어, 수학, 국어 그거 다시 되풀이하는데 그거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2학년 1학기 때 부기의 원리라는 과목을 딱 들어갔는데 그 과목의 수준이 말이에요.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중학교 3학년 때 상부 선생이 유도 선생이었었어. 유도를 하면서 유도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게 한국의 상업이에요. 상업. 그래서 유도 선생님이 무섭잖아요. 막대기 딱 하나 들고 이게 딱 질문해요. 그래 현금으로 물건을 샀다. 그럼 우리가 얼른 차변에 하면 현금, 대변에 물건, 이렇게 상품 이렇게 딱 이야기 안 하면 그냥 뭐가 날라온다고. 그래서 저절로 떨면서 내가 그 부기를 공부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정말 대망의 꿈을 꾸고 전공과목으로 들어갔는데 그보다 수준이 낮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이런 대학이 있나 말이야. 그래서 정말 다 하기 싫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수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는 가르칠 때 이 분야만큼은 내가 세계 최고의 교수로서 가르치고 있다. 자부심을 가져, 너희들. 얼마나 받아들여졌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뭐라 그럴까 그 최고의 교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인생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런 것이 항상 마음이었는데 딱 이걸 보니까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인연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자, 그럼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얼마 시간이 됐어요? 한 시간씩. 벌써? 지금 1시 딱 정석이에요.